저 무대 뒤편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저기에서 너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이순재 선생님 어머님 모친상 소식을 저희가 갑자기 듣게 됐어요. 이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오늘 밤 무대는 그래도 올라간다. 그리고 연극은 관객과의 약속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순간이잖아요. 삶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까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여정입니다. 저는 책을 4권 쓴 작가이면서 또 문화평론가로서 공연을 소개하는 칼럼들을 여러 곳에서 쓰고 있어요. 이전에는 연극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했었고 공연장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로 관객과 만나는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더불어 또 뮤지컬에도 관심이 있어서 뮤지컬 평론까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어요. 방송구성 작가로서 되게 막내로 일을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제가 대본을 쓰거나 이렇게 뭔가 좀 주도적인 일을 하지는 못했고, 막내에게 주어지는 현장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섭외부터 장비들 세팅하는 것부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던 여러 나날들 중에 나는 사실 글을 쓰고 싶어서 작가가 되려고 했었던 건데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길어질까, 이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했고 지치는 하루들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 티켓을 구해서 공연을 보러 가자고 이제 연락을 줬는데 사실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사실 그 공연을 보는 것보다 당시에는 그냥 집에서 한 몇 시간이라도 더 잠이라도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더 해보고 싶다는 에너지가 당시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보게 됐고 공연을 보면서 사실은 그 무대 앞에 보여지는 화려한 배우들과 조명과 의상 이런 것보다 그날 굉장히 신기하게 저 무대 뒤편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무대 뒤 세상이 너무 궁금했고 저기에서 너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날 그 한 3시간 동안 들었던 그 짧은 생각들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연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게 됐고, 굉장히 우연하게 극장에 이제 공채 채용 공지를 보게 돼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극장에서 4년 정도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러다가 또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뭔가 이렇게 계속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들에게서 제가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대학로에서 열리던 이제 연극열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동숭아트센터라는 극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참신한 기획이었는데 1년간 기획된 여러 편의 작품을 미리 공개를 하고 이제 차례차례 공연을 올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배우나 스태프들을 모두 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을 해놓고 다양한 뒷일을 미리 다 예측해서 준비를 해놓은 작품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대학로에 있던 기획사들에게서는 사실 그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열전이라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연극열전 2라는 이름을 달고 이 시즌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극장에 원서를 내서 이제 면접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열전 2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매 순간 다 보람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한 장면이 남아있는 아주 아름다운 씬이 있는데, 동성아트센터 극장 1층에 매표소가 있어요. 그리고 매표소 옆에 아름드리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입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렇게 마당을 우연히 내려다 보는데, 매표소 앞에서부터 그 나무를 둘러싸서 이렇게 표를 찾으려는 관객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극이라는 한 작품을 두고 같이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제가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관객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일 보람된 순간이고 고마웠던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작품이 생각이 나지만, 이순재 배우님이 주연을 맡으셨던 라이프 앤 더 시어터, 이제 제목을 한국말로 하면 극장 안의 삶?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배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순재 선생님 어머님 모친상 소식을 저희가 갑자기 듣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제 무대에 오르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죠. 이제 다 사무실 직원들 모두 어떡하지?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실까라는 애도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관객들 취소표를 어떻게 안내해야 되지? 라는 굉장히 힘든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 이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이제 사무실에 연락을 다시 주셨는데, 오늘 밤 무대는 그래도 올라간다. 그리고 연극은 관객과의 약속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연극이라는 무대가 어떻게 보면 그 지하의 작은 극장에 뭐 100여 명 관객들이 앉아있는, 누군가 보면 굉장히 어떤 누추한 장면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 약속된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이 돌아가도 무대에 서야 되는 이런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은 공연을 마치시고 장례식장으로 가시게 됐죠. 당시에 제가 공연장과 연극과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고 있었지만, 연극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작품 덕분에.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영상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눌러본다던가 뭐 TV를 틀어서 본다던가 하게 되죠. 근데 그 연극은 굉장히 수고스럽더라도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이 제일 먼저 전제가 돼요. 근데 사실은 아마 이 단계부터 망설이게 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한 정보 속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수고스러움은 이제 감내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연극은 현장성과 일회성이라는 그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내가 예약해놓은 그날 저녁에 그 각자의 문제를 모두 다 딛고 합쳐서 만나는 그 대면의 장소가 극장이거든요. 배우와 관객, 이 양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무대가 완성이 되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 거죠. 아마 연극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별로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수고스러운 단계도 다 거쳐서
도달하는 그 극장이라는 무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제일 쉽게는 연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희곡이라는 이 대본, 그러니까 희곡이 문학의 한 장르이거든요. 일단 작은 희곡집을 하나 사셔서 희곡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배역에 따라 연극 무대에서 올라가야 하는 대사가 그대로 다 적혀 있거든요. 처음 읽으실 때는 일반 텍스트와 달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셔도 좋고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셔도 좋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무대 위에서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까라는 생각까지 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희곡으로 먼저 그 좀 친숙한 마음, 내가 이 연극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는 마음이면 무대를 보실 때 훨씬 더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연극 쓸 때는 그냥 딱 단 한 가지 목표였는데 이 책을 읽고 연극 티켓 예매하셨으면 좋겠다. 이 목표가 하나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뭐 친구들이나 뭐 어디 인터뷰할 때 늘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요새 책도 안 보고 연극도 안 보는데 연극 얘기를 책으로 쓴다고? 그럼 이 책은 누가 보냐? 막 이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공감이 돼서 웃었는데, 제가 이 책 내고 나서 뭐 여러 강연들이나 어떤 북토크 자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어떤 기대에 찬 얼굴로 연극을 보면 뭐가 바뀌나요? 이 질문을 저에게 늘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연극을 보신다고 돈을 더 버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삶이 내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연극 그럼에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이라는 곳이 그 시간을 그래도 살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극 티켓을 하나 예매를 하셔서 극장을 가시게 되면 불 꺼진 극장 안에서 잠시 이제 혼자 있게 되고 아마 펼쳐질 무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극장 안에서 그 시간만큼 나 혼자 좀 고립되어 있는 순간에 그 2시간 모두 다 그 배우의 연기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별의별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못했던 것, 뭐 내가 했던 말들, 뭐 이런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극장 안에서 보내는 그 연극을 보내는 2시간은 나와 어떤 타인에 대한 그런 오롯한 2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게 어려워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것만이라도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연극 보러 극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극의 뒷면이라고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보는 연극이라는 무대 뒤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순재 선생님처럼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관객과의 약속을 위해서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들의 삶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작가일지라도 그 작가가 아주 후대의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희곡이라는 대본이 있어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뒤에 감추어져 있는 연극의 뒷면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삶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까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극의 뒷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